예, 2002년 5월 20일 저녁 첫 방송을 녹화합니다. 제가 이 방송 시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컨텐츠 내용이 시점과 많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부천에 살고 있고요. 1972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난 해를 밝히는 이유는 요게 이제 컨텐츠 내용을 들으시는 분들이 제 연령대를 대충 가늠하고 들으시면 공감하는 데 도움이 되실까 해서 밝히는 거고요. 유튜브 제작은 처음 합니다. 그래서 좀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있을 텐데 앞으로 점점 해 나가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부는 학부까지만 했고요. 전공은 경영, 그 다음에 경영학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재무회계를 했고요. 부전공은 경제학을 했습니다. 이 방송 컨텐츠는 주식 관련 주린이들을 위한 방송 컨텐츠인데요. 그 대상은 이제 고등학교 이상, 그 다음에 경영경제 비전공자인 분들한테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자 합니다. 때문에 바람인데 좀 방송이 잘 돼서 제가 지금 기획하고 있는 유료 컨텐츠까지 갈 수 있는 재원을 좀 마련해 볼 수 있는 게 희망사항입니다. 방송 내용은 경제, 재테크, 금리, 환율, 부동산, 나스닥 여러 가지를 언급할 수도 있는데 핵심은 음악 중심이 아닌 주식 중심, 그것도 우리나라 주식 중심으로 방송 내용을 꾸려가려고 합니다. 이건 이제 컨텐츠 내용을 정리하면서 좀 솔직히 고민사항이 있었는데 이거 지금 헬탐이 맞나? 그 이유는 주식 하시는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요새 주식이 살얼음판을 거들 정도로 하향세가 지속되고 있어서 내용을 좀 몇 가지를 정리하다가 급히 선회를 해서 경제학부터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우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적어봤는데요. 일단 여기 자주 방송에 나오는 분인데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인데 이분이 말씀 한마디 할 때마다 세상이 출렁출렁거립니다. 특히 주식이 그런데요. 왜 그럴까? 빅스텝, 자이언트 스텝 제 학교 때 들어봤던 단어 아니고요. 처음 듣는 단어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넣습니다. 근데 이 공포라는 게 알면 겁이 안 나는데 이게 뭐가 지금 벌어지는지 가늠이 안 되면 그게 이제 공포스럽게 느껴지는데요. 일단 지금 기후 상황도 우리가 평소 겪지 못했던 일들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 미소비자 물가도 40년 만에 최고로 높다고 합니다. 유로, 영국, 미국, 비교적 선진국들이 이 정도고요. 터키, 브라질, 아르헨티나는 상당히 높습니다. 특히 터키, 아르헨티나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달러가 부족한 국가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출하는 관광에 의존하거나 수출 기반이 약한 나라들은 환율 문제까지 겹쳐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고, 아프리카나 중동 못 사는 사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굶어 죽을 지경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천연가스, 석탄 가격, 비철금속, 원자재라고 하죠. 곡물 안 오르는 게 없습니다. 올라도 너무 많이 오릅니다. 2배, 3배. 이거 얼마만큼 오를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급히 올라가고 있고요. 제롬 파월은 물가가 잡힐 때까지 금리를 인상할 거라고 가늠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늠이 돼야 되는데 어디까지 갈 건데라고 그 가늠선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될 때까지 이래버리면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쩌라는 거야 이런 진짜 막연한 상황에 돌입하게 되는데요. 이런 현상들은 계속 왜 일어날까요? 뉴스 제목만 봐도 불안합니다. 채권 시장이 패닉이래. 채권은 뭔데? 채권도 잘 모르겠는데 패닉이래. 근데 손실도 많대. 닷컴 버블 때보다 더 심각하대.
닷컴 버블 겪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거의 90%가 날아가고, 뭐 네이버, 다음, 그 다음에 게임 회사들, NC, 넥슨 몇 군데 빼고는 다 망했다고 봐도 될 정도로 그 폭락이 심했었습니다. 그걸 또 한번 겪으라고, 많은 사람분들이, 주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당황스러워 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원자재, 국제 유가가 2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 이 내용 저기 오려 붙이면서도 좀 섬뜩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현상들을 한번 차분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뭔가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이제 테슬라하고 넷플릭스 제일 많이 주가 폭락한 미국 나스닥 주식들인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30%가 빠졌는데 어제 10%까지 빠졌다가 약간 올라가지고 6% 빠졌어요. 그러니까 거의 엄청 빠지는데, 이 테슬라가 1000조가 넘었던 회사거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전기자동차 시장에서 탑을 달리고 있었는데, 이 테슬라가 유럽 시장에서 현대 기아차한테 잡혔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물론 그 미국 시장에서는 자기 나와바리 뭐 하여튼 자기 영역이니까 뭐 압도적 1등이긴 한데, 테슬라의 위상이, 전기차에서의 위상이 예전 같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테슬라 주가를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같은 경우 약간 좀 급격한 하락이 있었는데, 그 아시다시피 애플도 유사 서비스라고 디즈니도 시작을 하면서 넷플릭스가 유아 독점하던 독점 구조, 나홀로 질주의 시장 구조가 깨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주식이 떨어지죠. 전기차 위상도 예전만 못하고, 동영상 플랫폼도 컨텐츠 유료 영상도 예전만 못하고,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더 좀 쉽게 접근해 보고자 요 두 분 사진을 검색해서 이제 오려왔는데, 두 분은 모르시는 사이고요. 제 설정에서 그냥 서로 아는 사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한 분은 배농사를 지으시고 한 분은 사과 농사를 지으시는데, 우연히 두 분이 만나서 야, 나 저기 배 좀 먹어보자, 나 사과 좀 먹어보자, 이렇게 해갖고 둘이서 교환을 하자고 약속을 해요. 한 1년에 100개 정도씩만 교환을 합시다. 바꾸다, 교환하다. 요 단어는 앞으로 계속 쓸 건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단순하게. 교환해서 먹다, 100개씩. 물론 배 시세하고 사과 시세는 그 현재 좀 다르지만 그냥 비슷하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둘이 매년 100개씩 교환을 먹는데, 어떤 날은 이 사람 봐라, 나는 좋은 놈으로 보내줬는데 썩은 거랑 뭐 못난 놈으로 보내주네. 이런 사소한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맞아, 농사가 좀 안 좋아서 그럴 수 있겠지, 뭐 해충이 그래도 그냥 100개라는 서로 1년에 교환해 먹기로 한 거에 대해서 약속은 가끔씩 불만은 있지만 서로 잘 지냅니다. 그러다가 이런 가정을 해보자고요. 배가 농사가 안 돼가지고 수확량이 확 줄었어요. 근데 마침 또 사과 농부님은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배값은 천정부지로 오르고 사과값은 떨어진 거예요. 이거는 뭐냐, 배는 귀해졌고 사과는 흔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100개씩 교환하기에는 배 농부님이 너무 불만스러운 거죠. 이거를 바꿔야 되나, 교환을 해야 되나. 배는 없어서 못 팔고 사과는 남아서 버리는데 이걸 내가 왜 바꿔야 되나,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경제 주체들이 이런 마인드로 다시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니까는 내가 석유를 팔고 달러를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석유와 달러를 바꾼다. 이 교환 조건이 합당한가? 이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나오시는 분은 이제 사우디 왕세자인데, 뭐 여러 가지 집안 문제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우디는 그 사우드 왕의 부인이 한 20여 명 되고, 그 아들들이 한 40여 명 되는데, 그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왕을 합니다. 왕을 하는데 형이 오래 살고 동생이 빨리 죽으면 왕도 못 해보고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그러다가 이 현재 왕세제가 아니라 왕세자가 그 아버지로부터 승계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형제 간의 그 상속에서 세습에서 부자세습으로 바뀌는데, 그때 이제 뉴스에도 보셨을 거예요. 뭐 어떤 호텔에다가 막 그 왕족들 가둬 놓고 거기에 이제 불만 갖지 말라고 해놓은 게 그때 그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 현재 그 왕세자의 할아버지인 그 사우드 국왕,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사우디 지방의 나라라는 뜻이죠. 그 1945년 2월 4일인가 5일인가 그때 이제 얄타 회담을, 현재 지금 전쟁이 나고 있는 크림반도 쪽에서 미영소 대장들이 이제 만나서 회의를 하고, 루즈벨트가 이집트,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 그리고 사우디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 배를 띄워놓고 이제 그 사우드 국왕을 이제 루즈벨트가 만나는데, 그때 이제 요쪽은 솔직히 영국 나와바리라고 하는 그 영국의 힘이 미치고 있었던데, 2차 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영국도 힘이 다 빠져가지고 처칠 몰래 만난 거예요, 루즈벨트가. 가서, 야, 내가 너희 왕실을 보호해 줄 테니 석유를 달라. 모든 분들이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백 년 전부터 석유가 나왔을 것 같은데, 요 시점은 1945년이고, 그리고 얄타 회담은 이제 2차 대전을 이제 정리하는 회담이었는데, 39년부터 사우디에서 석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석유가 최초로 나온 곳은 미국이었고요. 그래서 콜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우디와 미국의 관계가, 밀월 관계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페그제라고 했고, 이 미국과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알 환율은 가끔의 이렇게 이격은 있을 수 있지만 거의 그 페그제라고 해서 그냥 고정 환율대로 갔던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부터 계속 사우디는 그 미국에다 석유를 주고 달러를 받았겠죠. 아까 그 사과 농부와 배 농부와의 약속과도 같은 겁니다. 정해진 룰대로. 근데 거래가 오래되면서 그 거래에 대한 아까 의심을 갖게 되는 상황들이 생길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지금 유가가 아까 보여드린 자료에 의하면 100달러였는데 100달러가 아닌 점들이 있었어요. 첫째, 2015년에 미국의 세일가스가 나왔습니다. 원래 이제 미국은 석유가 제일 처음 1800년대 처음 발견된 나라이기도 하고, 2차 대전 때 2차 대전 기간 동안 70억 배럴의 석유가 쓰였는데 그 중에 60억 배럴이 미국에서 공급을 해줬었어요. 2차 대전 당시. 그 당시 미국에서는 야, 이렇게 석유 쓰다 우리는 10년 내에 석유가 고갈된다. 그럴 정도로 이제 미국 증시였는데 사우디가 그리고 이제 사우디가 이제 그 아랍에서 석유가 나오면서 그 석유를 쓰면서 미국 생산을 중단을 했거든요. 좀 남은 거 아껴 쓰자 이런 마인드로. 그러다가 미국에서 셀가스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니까 사우디에서 견제를 합니다. 셀가스 생산 원가가 한 35불 정도 되니 얘네들을 파산시키자. 그럼 우리가 이 석유 공급에 대한 그 오펙의 주도권이 유지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다가 손해만 봤죠. 두 번째, 외환위기가 되면서 또 한 번 빠졌었고요. 10월달로 선 밑으로 빠졌었고, 그러다가 코로나가 되면서 또 석유 소비량이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래서 1억 6천만 배럴의 그 원유 재고가 배에 실린 채 이제 그냥 배에서만 있었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뭐 저기 15불 뭐 이런 선이 아니라 마이너스까지 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값이 너무 하락을 해가지고 배 용선료 있잖아요. 배를 빌리는 값을 내야 되는데 그게 자꾸 손해가 나는 거예요. 언제 팔릴지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선물 시장에서 이제 마이너스까지 되는 저점을 가기도 했었는데요. 지금은 사우디 왕세자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아까 사과가 흔해지듯이 너무 달러 많이 푸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갖지 않았을까요? 요 이미지들은 뭐냐면 그 검색어가 투자할 곳이 없다예요. 보면 다 올라갈 대로 올라가가지고 지금 투자하기엔 너무 위험한 거예요, 상황이. 그래서 투자의 대가 워런 버핏이 이럽니다. 현금 176조가 있는데 투자할 곳이 없다. 왜냐하면 떨어질 위험이 너무 큰 거예요, 투자를 하기에는. 뭐 헬리콥터먼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돈을 찍어서 막 풉니다. 마구마구 풀어요. 미국이 푸니까 환율이 자기가 무역 수출하는데 불리할까봐 같이 풉니다. 일본은 불경기라고 잃어버린 30년이라고 계속 풉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이게 2016년 기사예요. 코로나 때도 풀었죠.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불경기다 이러면 그 불경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정치인들은 자기 표를 유지해서 민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풉니다. 계속 마구마구. 최근에 코리안이 사고를 쳤죠. 코인이 폭락을 했네. 99.99%. 사람들이 아까 그 사과 농부와 배농부가 농사 결과에 대해서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는 계기가 됐는데, 코인 폭락하네. 다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00달러가 99.9%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똔똔입니다. 왜 똔똔이냐? 100달러 제조 원가가 10센트이기 때문에 99.9%가 폭락하면 달러 발행하는 비용은 딱 본전을 갖는 겁니다. 설마 이렇게 되진 않겠지만 많이 찍었죠. 이번 코로나 때 미 의회에서는 6조 달러를 써도 된다라고. 6조 달러면 한국 돈으로 6,700억 원. 6,700조. 네, 조원이에요, 조원. 이거 어마무시한 돈이죠. 뭐 여기 뭐 예. 예산이 뭐 우리나라 예산의 8배라고 하는데, 그중 보면 이제 중소기업 지원인데, 요거는 이제 방역 때문에 그 영업이 금지당한 식당가들 뭐 이런 쪽으로 뭐 거의 뭐 억대로, 그러니까 장사를 안 하고도 과거 수입을 유지됐을 정도로 어마하게 무시하게 풀어준 거죠. 1338조. 그러니까 뭐 식당 하시는 분들은 그냥 기본이 1억, 우리는 1억을 빌려줬죠. 근데 미국은 줬어요. 그게 전 합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상이 아닌 배상 개념으로 그게 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서 미국이 계속 달러를 풀고 있고, 사과가 풍년이 든 것처럼 달러는 너무 많으니까 모든 국가의 사람들이 생각이라는 걸 다시 하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 경제 주체들이 이렇게 흘러가는 게 맞나? 달러 가치가 이게 맞나? 의심을 하는 거예요. 여기 주식 방송도 하시고 저희 증권사에서 근무하시고 현재 이제 경제학대학원에서 이제 교수를 하시는 김혁 교수님인데, 이분 말씀이 작년 3월 대비 올 3월에 8.5%가 상승을 했고, 그 다음에 이 수치는 4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가요. 그러면 이 말을 다시 해석하면 0.85%가 올랐으니까 작년에 1달러로 샀던 물건을 올해는 1.85달러를 줘야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1달러를 물건을 사지 않고 가만히 들고 있으면 그냥 1년 동안 7.38%의 손해를 보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물건이 올랐다고 생각하지 말고 달러 값이 떨어졌다고 역으로 반대로 생각을 하면 1달러가 0.92달러가 되는 꼴이 됩니다. 근데 1달러라고 생각하면 별 부담이 없는 1달러나 0.92달러나 이렇게 되지만 워렌 버핏처럼 176조를 투자할 곳이 없다고 생각하는 없는 사람은 176조가 162조가 되고 14조의 손해를 보는 겁니다. 14조의 손해를 보는데 돈을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이렇게 뭐 변비 같기도 하고 뭐 꽉 막혔다는 느낌 안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들이 이게 맞나 의심을 하면,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수출하는 국가들이 달러의 가치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된다. 그럼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네수엘라처럼 되는 거예요. 휴지 하나를 사기 위해서 이만큼의 베네수엘라 돈이 필요하고 생닭을 사기 위해서 이만한 돈이 필요한, 이렇게 될 수 있는 심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뭐 저기 인도네시아에서 파묘 수출 안 한다고 그러니까 식용유 좀 사놓고, 제 동생은 6개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뭔가 자꾸 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닭고기를 1년치를 사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역시도 한계가 있는데 그런 예상들이 다 모여서 부동산, 채권, 주식 이런 것들이 다 미리 오를 만치 오르거나 급격히 떨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채권, 주식 부분을 제가 이제 다시 또 다음에 방송을 찍겠지만 그때 설명하면 더 구체적으로 이해가 되실 텐데, 채권이라는 것은 일단은 고정적인 돈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자율이 계속 올라오다 생각하면 채권을 살 사람들이 없어요. 사는 순간 손해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거래가 패닉 상태에 빠진 겁니다. 채권 시장이. 거기다가 바이든이 마이너스 GDP가 된 거예요. 미국 시장. 달러는 많이 찍어놨는데 미국 생산력은 떨어진 겁니다. 1.4%. 근데 경기 침체 걱정 안 한다. 오히려 걱정스럽죠. 이 얘기 들으면. 그래서 제가 어제 밤에 바이든 페이스북에 들어가 봤습니다. 이게 이제 뭐 번역까지 돼 있으니까 뭐 영어도 알지만 이게 되는데, 결국에 이거 뭐냐면 내가 평택에 삼성 반도체 공장 왔는데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반도체 공장이다. 150만 평. 근데 텍사스에 이재용이 똑같은 150만 평의 이 공장을 지어주기로 했다. 이거를 한국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왔겠습니까? 미국 국민한테 보여주려고 왔어요. 미국 사람들 보라고 가서 사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CNN 사이트를 봤더니 구석에 조그맣게 있더라고요. 바이든이 사우스 코리아에 갔다. 이 정도만 있고 관심이 없어요. 옆에 윤석열 대통령도 오라고. 아니 내일 볼 건데 뭘 거기로 가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닙니까? 야, 우리 한미동맹이잖아. 와라. 사진 좀 찍자. 아, 윤석열 대통령, 신임 대통령이 보증한 거다. 이건 확실하게 가는 프로젝트다. 이게 뭐냐면 미국의 생산력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해외 기업을 끌어들여서라도 미국 내에서 GDP라는 게 미국 영토 내에서 생산된 산출물이죠. 이거 늘리겠다. 이거를 강력히 어필을 하는 겁니다. 나름. 근데 이제 댓글들도 다 번역이 돼서 읽어봤더니 영어는 알지만 석유값이 너무 올라서 욕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더라고요. 물가에 화난 거죠. 물론 이거라도 해서 뭐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건 같은 민주당원일 수도 있고 뭐 모르겠습니다만.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물가가 올랐다고 계속 뉴스 기사가 나는데 마구마구 찍어낸 달러 값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축통화기 때문에 설마 폭락하겠어? 우린 절대 폭락 안 할 거야. 그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처럼 앞으로는 더 이상 달러 안 찍을게. 그 다음에 달러 가치 올리기 위해서 금리 올릴게. 이러고 있는 겁니다.
믿어줘. 우리한테 겁박을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잘못했다고 사과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뭔가 줄었대요. 뭐가 줄었을까요? 우리는 과거 해방되고 나서 굶주리던 시절에 먹고 살자고 수출만이 살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서 맨날 밤늦게까지 새벽까지 일하는 게 원칙이고 정석이었고 가난을 벗어나자 이 구호에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제 관세청에서 받은 건데 2022년 4월달 수출량이 올라와요. 이거는 국내에서 제일 항상 가장 빠르게 집계되는 통계인데 이게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집계되는 통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닥달을 해서 빨리빨리 보고해라 라고 기준을 잡은 거예요. 우리나라 통계 중에서 대개 보면은 2002년과 없는 거 많고 2001년도 제대로 없는 통계들이 많은데 이게 이제 제가 위치를 이렇게 해서 통계를 빨리 잡으라 이렇게 지시한 것처럼 이제 찍어놨는데 그럼 이제 보면은 증가율이 마이너스 코로나 때 25%일 때도 있고 12%일 때도 있는데 수출량이 증가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전 세계 경제하는 분들이 한국은 이제 전 세계로 수출을 하는 국가니까 수출이 늘어나는 거는 이게 경기가 소비가 아직 끊기지 않고 되고 있다. 근데 이것도 이제 허수가 있습니다. 이게 제가 그 구체적인 데이터를 보니까 석유 수입 금액이 75%가 늘었어요. 75%가 늘었다는 건 우리가 갑자기 석유를 그만큼 썼을까요? 그럴 리 없어요. 석유 값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사온 석유 값이 올라왔고, 원유 값이 올라왔고, 그 다음에 석유 제품류가 수출 가격이 73%가 늘어났어요. 금액이 늘어난 건데 그만큼 그 양이 늘어난 건 아닌 겁니다. 뭐냐면 석유를 수출하는 사람들이 달러를 다시 본 거예요. 석탄을 수출하는 나라 이런 데들이 달러 이거 우리 예전에 100달러 받았던 거 이제 200달러 이상 받을 거고 앞으로 더 받아야지 될 것 같아 라고 계속 미국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71에서 59% 뭐가 줄었냐? 각국 중앙은행에서 가지고 있는 외화 자산, 외국 자산의 달러 비중이 71에서 59로 줄었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과거에 40년 머릿속에 새는 수출만이 살 길이다. 수출을 하기 위해서, 수출하는 대기업이 잘 되기 위해서 환율 조정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소비를 비싸게 해야 되고 왜 우리나라의 자산들을 헐값에 매각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지 사과농부가 배농부와의 거래에서 상황이 바뀌었을 때 다시 생각해 보듯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마인드를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강연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